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누우셔서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네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급하게 흘러가지 않는 천천히 귀를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곁에 계신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어느 오래된 동네 좁은 골목길 끝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슈퍼를 운영하는 분은 올해 70을 넘기신 박순애 할머니였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시는 분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슈퍼의 불빛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 순애 할머니 가게에 불이 들어왔네. 이제 아침이구나. 그렇게 40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슈퍼는 그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쉼터였고 위로의 공간이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 들르는 아이들에게는 사탕 하나를 더 챙겨주시고 퇴근길 지친 직장인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곤 했습니다. 할머니에게도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좌판을 펴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서울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1년에 몇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애들이 잘 사는 게 어딘데 내가 뭐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냐고 묻는 이웃들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롭긴요. 매일 동네 사람들 보는데 이 가게가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여신 할머니,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며 가게 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 단골 손님인 김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 30년을 근무하시고 올해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우유 한 팩이랑 식빵 하나 주세요. 네, 선생님. 잠깐만요. 할머니가 냉장고로 가시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휘청하고 몸이 기우뚱했습니다. 할머니, 김 선생님이 황급히 할머니를 붙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잠깐 어지러워서. 괜찮아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에이,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하지만 김 선생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결국 할머니는 김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혈압이 매우 높았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당장 입원을 권하셨지만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불편해요. 할머니, 건강이 먼저입니다. 가게는 며칠 쉬어도 괜찮아요. 안 됩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는데. 할머니의 고집은 생각보다 셌고 결국 약만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교대로 가게 봐드릴게요. 좀 쉬세요. 그러게요. 할머니 없으면
우리가 더 불편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2층 방으로 올라가신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힘없이 늘어진 어깨를 보며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나이를 실감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바쁘게 살아오느라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이 가게를 지킬까? 아들들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바쁜 삶이 있을 테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골목길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불빛을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시며 밤은 깊어가고 골목길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작은 슈퍼의 간판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내일도 어김없이 문을 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불빛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가게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문을 여시니 가게 앞에 누군가 놓고 간 것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와 메모지였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 꽃처럼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세요. 그 동네 아이들 일동. 할머니는 그 메모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화분을 카운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날 하루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평소보다 일찍 들러 이것저것 많이 사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제가 점심때 국 끓여올게요. 꼭 드세요. 저녁에 딸이 과일 가져올 거예요. 안 받으시면 섭해요. 모두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 선생님이 다시 오셨는데 손에는 커다란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침에 미역국 끓였어요. 같이 드시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혼자 먹으려니까 입맛이 없더라고요. 같이 드셔주시면 제가 고맙죠. 둘이서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김 선생님이 가져온 미역국은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손맛이 일품이네요. 할머니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제가 할머니한테 배운 건데요. 제가 언제 요리를 가르쳤나요? 말씀은 안 하셨어도 할머니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죠. 정성이 음식 맛을 좌우한다는 걸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학교 이야기,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나저나 선생님, 정년 퇴직하시고 많이 심심하시죠? 그렇죠. 30년을 매일 아이들 보다가 갑자기 안 보니까 허전해요. 그럼 여기 가끔 오셔서 제 말동무나 해주세요. 제가 심심하거든요. 그럴까요? 제가 방해만 안 되면. 무슨 말씀을. 오히려 제가 고맙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약속이 생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주민들이 또 모여들었는데 이번에는 마을 부녀회에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무슨 결정이요? 이제부터 저희가 돌아가면서 가게 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2시간씩만 도와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다들 바쁘실 텐데. 할머니가 40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죠.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고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주민들이 교대로 가게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물건 옮기는 일, 진열대 정리하는 일, 청소하는 일을 맡아주시며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만 하시면 되었고 몸이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 선생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아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병원 다시 가보셔야 해요. 일 바쁠 텐데 안 그래도 돼. 어머니, 일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동안 아들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김 선생님이 연락을 해주셨던 것이었고 할머니는 김 선생님에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할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할머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들이 이제 할머니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받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으셨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가시며 할머니는 아침에 받은 화분을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작은 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고 할머니는 꽃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할머니가 힘내볼게.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는데 어둠을 밝히는 그 불빛처럼 할머니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작은 슈퍼는 잠에 들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 소중한 온기가 할머니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아내와 손자를 데리고 내려왔고 6살 된 손자 준호가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할머니의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며느리 수진이 가방에서 여러 가지 반찬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 왔어요. 고맙다 얘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해야죠.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프신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다고 하면 너희가 걱정할까봐. 걱정하는 게 자식 도리죠. 혼자 다 감당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후에 함께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은 자세한 검사를 권했는데 할머니는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정원을 산책했고 준호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 안 아파. 준호가 손 잡아줘서 다 나았어. 진짜요? 그럼 제가 매일 손 잡아줄게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인데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없어. 왜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도 중요하지. 근데 엄마한테는 저 가게가, 저 동네가 삶의 이유거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0년을 그 자리에서 살았어. 동네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엄마가 쓰러지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너희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저기서 살고 싶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결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고 다만 꾸준히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했으며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달에 2번씩은 내려올게요. 동생이랑 교대로 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볼 수 있죠. 너희가 바쁠 텐데.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준호도 할머니 자주 보고 싶어 해요. 준호가 뒷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매일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목소리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게 2층에서 함께 했는데 며느리가 만들어 온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생선조림이에요. 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니? 민수 오빠가 알려줬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랑 저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은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우리 준호 그림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 방에 붙여놔요. 그럼 할머니가 저 생각나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잘 보이는데 붙여놓을게. 밤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민수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발이요. 그래, 걱정 마라. 엄마 튼튼해.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았어. 차가 떠나는 걸 보며 할머니는 손을 흔드셨고 준호도 차창 밖으로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준호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붙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머니가 힘낼게.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이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는데 작은 방 안을 밝히는 그 빛처럼 할머니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꾸준히 약을 드시고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가게 일도 무리 없이 하셨으며 민수와 동생 민호는 약속대로 번갈아가며 내려와 어머니를 챙겼고 할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도서관요? 네, 빈 공간에 책장 몇 개 놓고 동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보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어디에 만들까요? 저희 집 1층이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하려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할머니 가게에서 간식 같은 거 팔면 어떨까 싶어서요. 사람들이 책 보러 오다가 들르게요. 할머니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각자 집에서 쓰지 않는 책들을 가져왔고 책장도 기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페인트 칠을 하고 어르신들은 청소를 하셨으며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한 달 후 골목길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아이들은 책을 보며 좋아했으며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의 가게도 덩달아 손님이 많아졌는데 도서관에 들렀다가 가게에 들러 간식을 사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책 봤어요. 그래, 무슨 책인데?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빌려드릴게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며 동네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는 도서관에 들러 늙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의 책을 한 권 빌렸고 집에 와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구절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40년을 한자리에서 지키며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들이 이제는 할머니를 돌보고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준호가 그려준 그림을 보며 할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구나. 동네를 지키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작은 행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 등불처럼 할머니도 자신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골목길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 소중한 것들이 모여 작은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편안하게 누워 계신가요?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내쉬십시오. 우리가 함께 들은 박순애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지치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곁에는 항상 누군가 있고 우리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지켰던 것은 단순히 가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며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고 더 따뜻하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편안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숨을 쉬시며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도 소중하게 따뜻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있습니다.